도시와 쇼의 경험을 설계하는 기획자 순마입니다. 저에게 최고 레퍼런스는 바로 테마파크. 몇 년 전부터 미국 올랜도 유니버셜에 새로운 파크가 개장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몇 달 전에 예약해둔 비행기를 타러 이른 새벽부터 공항으로 렛츠고! 이번에 신혼여행으로 유니버셜과 디즈니월드까지 총 6일을 달렸는데 가장 먼저 에픽 유니버스를 오픈주에 다녀왔습니다. 오픈주 방문 후기와 꿀팁까지 몽땅 풀어볼게요. 올랜도 공항은 수화물을 찾기 위해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해야 해요. 표시가 잘 되어 있고 다들 내릴 때 같이 내리면 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올랜도에는 테마파크와 놀거리들이 많아서인지 공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짐 검사가 오래 걸리는 편이니 집으로 돌아갈 때는 꼭 시간 넉넉하게 오세요. 6일 중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머물 유니버셜 근처 숙소로 우버 타고 이동. 초기에 에픽 입장권이 빨리 빠져서 급한 마음에 새 파크 표를 먼저 구매했는데 3일 이상 지낸다면 유니버셜 리조트 숙박과 표가 포함된 옵션이 좀 더 합리적이에요. 우버 비용도 들고 또는 렌트카를 하면 매일 파크 주차비가 나가기 때문에 리조트가 좋다. 저희 숙소는 여기입니다. 되게 깔끔하고 쾌적한 것 같아요. 근처에 가까운 편의점은 없지만 로비 1층에서 생수와 간식거리, 2층 코인 세탁할 때 필요한 세제도 구매 가능해서 잘 애용했어요. 조식은 평일 오전 6시에서 9시, 주말은 7시에서 10시까지. 이곳 로비 1층에서 이용 가능해요. 되게 자리가 많네. 호텔 바깥에는 작은 수영장도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쪽에는 저녁에만 운영하는 미니바도 있는데 저희는 매일 그냥 방으로 직행. 호텔로 오면서 본 곳, 작지만 스릴 넘쳐 보이는 놀이공원인 것 같아요. 오, 레고랜드! 플로리다랑 LA에도 있는데 입장료가 디즈니랑 비슷하더라고요. 디즈니 월드라니 3일 후에 봅시다. 그날 울 것 같아요. 체크인하고 3일간 머물 방으로 이동합니다. 배정받은 방은 2층인데 여기에 세탁실이 있어서 빨래하기가 편했어요. 왜 빨리 열어? 진짜. 방이 넓어서 쾌적해서 둘이서 쓰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충전 코드도 많았어요. 넓은데? 따로 옷장은 없고 옷걸이를 걸 수 있는 행거가 있었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화장실도 널찍하고 수건이 많아서 든든했어요. 격일로 청소해주고 수건도 교체해줘요. TV를 틀면 예약자 명으로 환영 문구가 나오는데 별거 아니어도 환대받는 느낌. 호텔 숙박 장점은 우버이츠 배달이 가능해서 저녁으로 델타코를 먹었어요. 첫 만찬 치킨 quesadilla. 이건 뭐죠? 저 정찰 보면 저거 뭘까? 뭐 시키신 분이 드시겠죠? 이건 칠리 치즈 그거였고 이게 타코. 잘 먹겠습니다. 에픽 유니버스 전체를 샅샅이 즐기기 위해선 조식이 필수죠. 신혼여행을 일부러 에픽 오픈식에 맞춰 늦게 가는 사람이 있다? 신혼여행으로 올랜도 유니버셜, 디즈니 월드를 묶어서 6일을 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 정도로 진심인 우리 부부. 목표는 드래곤 길들이기 히컵 롤코, 해리포터 마법부, 다크 유니버스의 프랑켄슈타인 성.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3개는 무조건 타기로 하고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전체 지도 한 번 더 체크. 25년 5월 22일에 정식 개장한 에픽 유니버스는 한 팡크에 총 5개 테마가 허브 앤 스포크 구조로 설계됐어요. 중심 허브를 두고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달까? 허브인 셀레스티얼 파크를 중심으로 각 존의 포털을 통해 다른 테마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셀레스티얼 파크로 돌아와 다른 테마랜드로 갈 수 있죠. 중앙 셀레스티얼 파크는 경험 전환과 휴식을 위한 지점이면서 동시에 2개 어트랙션, 스타더스트 레이서 롤러코스터와 회전 몸마, 그리고 헬리오 리조트가 있어요. 각 랜드는 테마를 입힌 거대한 포털을 통해 몰입감 있는 세계로 연결돼요. 당연하겠지만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조명과 사운드가 모두 다르게 설계되어서 포털을 넘나들 때마다 완전히 새로워져요. 하여튼 잊지 마고 에픽 유니버스 파크 오픈주 후기 시작할게요. 정식 개장 후 4일 만에 에픽에 온 슈퍼 얼리더터 어른이들. 입장 전에 꼭 할 것! 유니버셜 올란도 리조트 앱을 받아 표 넣기. 티켓 사용일 파크 시간 확인하기. 날짜마다 운영 시간이 달라요. 와. 입장 시 집 검사하고 얼굴 등록하면 드디어 파크에 입장합니다. 에픽 유니버스 메인 입구 포털 게이트의 디테일이 엄청나요. 헤르미온느의 타임 터너, 마리오 드래곤 길들이기, 다크 유니버스 심볼까지. 모두가 감탄사를 내뱉는 입구 광장 정면을 보이는 것이 헬리오 리조트예요. 미리 다운받은 앱으로 확인할 꿀팁 나갑니다. 파크 아워스, 운영 시간을 볼 수 있어요. 맵은 어트랙션 위치와 대기 시간이 나와요. 만약 비가 와서 어트랙션이 멈추면 웨더 딜레이가 떠요. 각 랜드 내부 화장실은 매우 붐비기 때문에 입구 화장실이 제일 한산해요. 에픽 들어와서 바로 우측에 있는 화장실, 상쾌하게 준비하고 모험을 떠나시길. 입구 화장실 바로 옆에는 셀레스티얼 파크 기념품 매장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념품을 모아서 파니까 크고 무거운 건 나가기 전에 사보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상점이 같이 있으니 연말 덕후 분들은 지갑 조심. 저희는 리조트 숙박이 아니라서 오전 8시 입장인 얼리 엔트리를 못했지만 오픈 시간 아침 9시를 조금 넘겼는데도 별로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탔어요. 영상 후반부에 방문하기 좋은 시기를 정리해 볼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 있어. 가장 빠른 라이드 탑승 동선은 드래곤 길들이기 버크존 랜드부터 공략하는 것. 다수가 해리포터 마법부로 몰려서 오히려 오전에 대기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드래곤 길들이기 랜드부터 코스를 짜는 것을 추천해요. 나도 드래곤. 파크 핵심인 포털에 힘을 줬다는 것이 팍팍 느껴지는 디테일이에요. 포털에 들어가면 배경음과 함께 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확 나요. 정말 좋다. 영화 엔딩에 나오는 히컵의 나레이션 대사 아시나요? 그 대사처럼 이곳 버크션 랜드 소개를 새긴 거대한 돌이 맞이해줘요. 돌 뒷면에는 섬 전체 지도가 있어요. 다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드래곤 길들이기 버크섬은 어트랙션 3개, 놀이터 1개, 극장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넓은 드래곤 길들이기 버크섬. 개인적으로 파크에서 아이가 있는 가족이 놀기에 가장 좋은 랜드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진자운동 어트랙션을 못 타서 스킵한 드래곤 레이서 랠리예요. 재밌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꼭 즐겨보시길 바라요. 진자 운동은 이렇게 생겼거든. 저희는 바로 히컵 스윙 글라이더를 타러 갔습니다. 히컵 윙 글라이더. 어디가 좋은가? 히컵이 작업실에서 발명한 날개 달린 비행 기계를 탄다는 설정에 맞게 각종 도구와 설계도가 있는 통로 인테리어도 볼만해요. 야외 대기줄에서는 비행기계 드래곤 머리 장식 디테일을 보여줘요. 쭉 들어가다 보면 짐 보관함이 있는데 얼굴 인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어요. 무료고 따로 열쇠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 방식. 짐 찾을 때는 반대쪽에서 인식하면 뒤쪽 문이 열리는 구조라 동선도 매끄러워요. 그리고 컨셉에 맞는 어트랙션 주의사항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작업 가죽판에 파노처럼 나오는 구조가 재밌잖아. 최대 시속 72km 속도로 발사되는 롤러코스터. 히컵이 용과 함께 날아다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니 제대로 느껴보고 올게요. 가보자고! 중간중간 놀랍고 재밌는 구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미리 보기 영상을 보지 않고 타는 것을 추천해요. 모든 어트랙션은 항상 출구가 구투샵으로 연결돼요. 대표적인 인형은 에피 입구에서도 팔지만 각 테마의 특정 상품인 옷이나 다양한 모자, 피규어들은 어트랙션 출구 쪽 상점에만 있으니 참고하세요. 히컵 윙글라이더를 타고 나와서 왼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극장. 이 쇼는 매일 총 10회 진행하고 한 회는 수화가 제공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는 첫 타임 10시 45분 거로 관람했어요. 입장할 때는 왼쪽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실 좌측에 줄 서서 기다리세요. 쇼를 안 보고 어트랙션을 타러 갔으면 아쉬워서 후회할 뻔했어요.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촬영은 자제해달라고 해서 저도 제대로 즐긴 겸 찍지 않다가 여긴 못 참지 하고 잠깐만 촬영했어요. 등장하는 쪽을 연기로 가려서 투슬리스가 정말 구름 사이로 나오는 느낌. 음악, 연기, 모든 연출이 뮤지컬 한 챕터 그 이상이 쏘였어요. 중앙, 양 옆면, 무대 구조물의 프로젝션 매핑과 거대한 LED까지 활용한 쇼니까 꼭 한번 보고 가는 것을 추천해요. 에피 입장권 금액이 이해가 갑니다. 출구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는 쪽에 드래곤들과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인기가 많아서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기에 저희는 패스. 아이들 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드래곤과 교감할 수 있게 해주는 이벤트인데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는 역할, 그게 테마파크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랜드의 중앙 호수 한쪽에는 파이어 드립 물총상 어트랙션이 있어요.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물총으로 타겟을 맞추는 방식인데 저희는 입장 초반부터 축축하고 싶지 않아서 눈으로만 즐겼어요. 저로 타러 갑시다. 스타더스트. 득일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스타더스트 레이서를 타고 가세요. 셀레스티얼 파크의 대표 롤러코스터.
열차 2대가 경주하듯 구성된 레일이 특이하죠? 진짜 엄청 빠릅니다. 최고속도 100km. 저희는 모르고 탔어요. 레일 전체를 제대로 몰라서 재밌겠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영혼이 긴 시간 동안 빠르게 탈탈 털려서 나왔습니다. 역시나 15분 컷으로 빠른 탑승. 너무 빠른 속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타기 직전에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해요. 혹시라도 타는 도중에 물건이 낙하하면 아찔하니 모두 맡기자고요. 다 타고 둘 다 혼이 나간 채로 커피 수혈이 매우 필요하신 상황. 다음 목적지 닌텐도 월드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바로 달려갔어요. 스타벅스 광장에는 파라솔 테이블과 라이브 세션 무대가 있고 고대 조각상처럼 분장한 분들도 볼 수 있어서 잠깐 커피와 함께 한숨 돌리기 좋은 스팟이랍니다. 마리오의 주요 캐릭터들과 핵심 문구 Here we go로 구성된 닌텐도 월드 포털. 마리오에서 초록색 파이프가 핵심 이동 수단이라 이 부분은 다른 지역 유니버셜과 똑같이 유지했나봐요. 그리고 파이프를 지나면 보여지는 성 내부와 정면 전격까지 동일. 혹시 피크민 블룸을 하는 유저들이라면 닌텐도 월드를 구석구석 둘러보세요. 광장과 동키콩 쪽에 숨겨져 있는 피크민들을 찾을 수 있답니다. 저희는 LA와 일본 유니버셜에서 기존 마리오 월드 어트랙션들을 타봤기 때문에 올랜도의 닌텐도 월드 전경을 잠시 구경하고 바로 동키콩 존으로 갔어요. 이 어트랙션은 동키콩 게임에서 차관에 만든 롤러코스터로 닌텐도 월드 우측 안쪽에 있으니 쭉 들어가면 됩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체가 서서히 돌로 변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공간의 배경도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랜드 속의 새로운 랜드로 넘어갑니다. 둠칫둠칫 춤추고 싶은 음악과 날씨와 딱 맞는 정글 배경이 확 펼쳐져요. 마인카트 메데니스는 드래곤 길들이기에 비해 대기시간이 좀 있는 편이에요. 대신 기다리는 줄에 파워밴드를 찍을 수 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DK 마크를 찾아서 찍고 동키콩 스티커를 획득해보세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어트랙션의 특징은 동키콩 게임처럼 마인카트가 끊어진 트랙을 점프해서 다른 레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구성이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낮 12시 기준 딱 50분 컷. 최종 보스인 해리포터 마법부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죠. 드디어 탄다! 마인카트 한 대당 4명씩 탑승하는데 운 좋게 맨 앞에 탑승. 동키콩과 함께 황금 만화를 지키고 올게요. 뿅! 여러분 이거 꼭 타세요. 진짜 재밌네요. 저렇게 레일이 끊어진 구간을 점프해서 넘어가는 느낌이 진짜 나요. 동키콩 컨트리에만 있는 동키콩 한정 굿즈샵 터널 입구 바로 앞에 있어요. 티셔츠, 머리띠, 인형 등 다양한 동키콩 상품이 모여있으니 동키콩을 좋아한다면 꼭 보고 가야 할 샵이네요. 굿즈는 잘 참아내고 저는 동키콩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DK 마커를 찾아 파워밴드로 쾅쾅 찍으며 동키콩 컨트리를 누볐네요. 마인 매드니스 카트 롤러코스터도 재밌고 즐길 거리가 꽤 많은 존이었어요. 다만 마인카트는 야외형 로코라 비 오면 운행을 중지하니 저녁 전에 타세요. 그래도 닌텐도 월드에 왔는데 메인 굿즈샵을 안 가면 아쉽잖아요?
저희는 부피가 큰 것보다 예쁜 키링이나 핀 배지를 선호하는데 특히 키링이 잘 뽑혔더라고요. 핀도 잘 뽑혔네요. 이러면 어떡하라고. 마리오카트 팝콘도 예뻤지만 키링 핀까지 딱 2개만 사고 후다닥 나왔어요. 아직도 갈 곳이 많아서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여기서 풀어보는 아주 중요한 올랜도의 우기 시즌 방문 꿀팁 나갑니다. 올랜도 우기 시즌에는 비 오기 전에 야외 어트랙션을 다 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야외 어트랙션이 있는 랜드부터 이런 순서로 이동하면서 메인 어트랙션은 다 탔으니 순서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현지 우버 기사님께 입수한 올랜도를 방문하기 좋은 시기는 영상 끝에 정리해볼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포터부터 으스스하면서 신비로운 느낌이 팍팍 나죠? 각 랜드별 포털마다 메인 문구가 모두 다른데 다크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한 줄은 It's Alive예요. 중앙 구슬과 포털 안의 보라색 전기가 계속 움직여서 더 몰입되네요. 제가 다크 유니버스는 잘 몰라서 기대가 낮았는데 웬걸 가장 완성도가 높은 어트랙션을 경험했답니다. 입구 한쪽에는 관과 사신이 서있는 포토존으로 시선을 잡아주고 가네요. 무너진 아치를 지나 다크 유니버스 안쪽으로 쭉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유니버셜의 고전 공포 괴물들이 사는 세계로 빅토리아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실험으로 황폐해진 마을 다크모어 빌리지에서 2가지 어트랙션과 컨셉 식당, 몬스터 페이스 페인팅 등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어요. 식당은 낮은 천장과 불 효과 등으로 섬뜩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제 빅토리아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연구하고 있는 성에 가봅니다. 10분! 파란색 전기는 일정 시간이 되면 마을 전체 전기와 함께 번쩍이기도 해요. 이 어트랙션 컨셉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가문의 성에서 조상들의 연구를 이어가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물친구도 만들고 드라큘라를 비롯해 늑대인간 미라 등을 통제하려 했는데 드라큘라가 열받아서 들고 일어나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괴물친구와 함께 제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공간 곳곳을 정말 잘 꾸며놨어요. 특히 박사가 만든 괴물친구를 스캔하는 구조물이 정말 볼만해요. 투명 모니터가 시체를 스캔하듯 움직이면서 몸속을 보여주는 게 연구실과도 잘 어울리는 방식이라 좋고 괴물 친구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알려주는 세미 프리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기구를 중지시키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재시작했어요. 모든 전선이 여기랑 연결돼서 성 밖 창문으로 파란 전기 불빛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연출되어 있어요. 답지를 지나면 우리가 탈 기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주는 세미 프리쇼가 나와요. 컨셉에 충실한 호러 버전으로 보여주니까 기괴하고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드디어 박사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갑니다. I am Dr. Victoria Frankenstein. Today, you chosen few
Show them. 프리쇼의 애니메트로닉스 로봇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같아요. Now, these people are friends. See? There's nothing to be afraid of. He is amazing. Better than the original. He. 생각보다 어트랙션 움직임이 역동적이라 짐은 다 넣고 타는 걸 추천해요. 저희도 짐 다 맡기고 기대감이 엄청 오른 상태로 라이드를 타러 갑니다. 뿅!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타세요. 스토리도 이해되고 스릴, 볼거리, 몰입감 높은 오감 체험까지 역대급 규모의 다크라이드라고 장담해요. 대신 내부 구성을 모르고 타야 감동이 더한 어트랙션이니까 궁금해도 보지 말고 직접 타서 온전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굿즈샵 상품까지 빠르게 봤다면 이 흥분감을 이어줄 다음 어트랙션으로 고고! 공포영화 고전 괴물인 늑대인간을 피해 도망치는 롤러코스터. 그리고 늑대인간 롤러코스터 쪽에 불이 나오는 풍차가 있어요. 저는 3시 15분에 봤는데 찾아보니 매 15분 간격으로 쇼가 진행된다고 해요. 시작 시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니까 근처에서 들리면 한번 보고 갈만해요. 이 어트랙션은 신비술사 길드의 마차 캠프에서 늑대 인간에 대한 경고를 받고 이후 늑대 인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숲을 빙빙 돌며 질주하는 이야기예요. 빙빙 돌며 질주한다? 모든 의자가 독립적으로 회전하며 트랙을 달리는 회전형 롤러코스터인 거죠. 고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올라갈 수도 있다. 다른 롤코에 비해 조금 짧지만 중간에 전환 포인트가 있으니 이 어트랙션도 내용을 모르고 타야 훨씬 재밌어요. 다 타고 나가는 길에 투명인간을 만났어요. 다크 유니버스에서 나와 늦은 점심을 먹으러 이동했어요. 식당은 다음 목적지인 해리포터 랜드 앞에 위치한 메트로 아스트로펍으로 결정. 여기는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이라 바로 먹을 수 있었어요. 메뉴는 부담없이 먹기 좋은 샌드위치, 피쉬앤칩스, 햄버거 등 다양해요. 그 중에서 저는 빅뱅 버거, 신라는 피쉬앤칩스를, 음료는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코카콜라 프리스타일로 결정했어요. 해리포터 존은 항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편히 먹는 것이 좋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식당 내부는 넓고 쾌적했으며 특히 예약 없이 앉을 수 있는 다인석이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문은 테이블마다 있는 QR을 인식해서 앱으로 하고 바로 결제까지 가능. 그러면 직접 자리까지 서빙해주는데 지친 상태라 너무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놀이공원 맛집은 좀 드물잖아요? 여기는 음식 퀄리티가 꽤 좋아서 돈값 한다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먹었답니다. 루트비어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해리포터 마법부 어트랙션의 어마무시한 대기 시간을 기다릴 각오를 다졌어요. 해리포터 마법부는 얼리 엔트리에 오픈런까지 집중 포함돼서 오전부터 이미 100분이 넘어갔답니다. 저희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부러 오후 맨 마지막 순서로 잡았어요. 해리포터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 우기 때는 오후 5시에서 6시쯤이 되면 비가 오니까 이때 실내 어트랙션을 타러 들어가면 비를 피하면서 즐길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딱총나무 지팡이가 우뚝 솟아 이정표 역할을 하네요. 헤르미온느가 사용하던 시간여행 모래시계인 타임터너. 이 타임터너가 있는 포털이 우리를 1920년대 파리와 마법부로 데려간다는 컨셉으로 공간 전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더 보이는 컨셉의 숨은 재미도 느껴보세요.
저는 해리포터 마법부가 만들어진다고 들었을 때 신비한 동물 사전 배경인 192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메트로폴로를 통해 영국 마법부로 가는 동선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플루가로로 마법부에 간다니! 해리포터 팬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잖아요? 대형 불사조와 신비한 동물들로 장식된 거대한 개성문. 프랑스 개성문이 연상되도록 한 듯하죠. 먼저 마법 지팡이를 살 수 있는 가게부터 들렸어요. 여기는 다른 유니버셜 파크와 다르게 일명 2세대 마법 지팡이를 구매할 수 있어요. 신동사 마법사들의 지팡이부터 근본이신 해리포터 7편 시리즈 마법사와 이번 주인공 엄브리지의 지팡이까지 살 수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광장 중앙에는 천막 극장이 있는데요. 신동사 동물들의 서커스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기대감을 가득 안고 목적지인 메트로폴로를 향해 갑니다. 여기서 마법 교통 시스템인 메트로폴로를 타고 현재 우리가 있는 1920년대 파리에서 1990년대 영국 마법부로 이동하는 거죠. 게이트 숫자에 불이 켜지면 플루가루가 준비됐다는 칭호. 입장 전에 세계관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던 직원분이 계셨는데 이런 직업정신 덕분에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참 고마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이게 진짜라니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꿈을 꾸는 듯 영화에서 본 마법부가 제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해리포터와 마법부 전투 어트랙션 내용은 볼드모트가 죽고 난 후 돌로레스 엄브리지의 재판날에 마법부에 도착한 우리가 탈출하는 엄브리지를 해리 삼총사와 함께 막아낸다는 전개로 진행돼요. 구름 위로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테두리 마감을 반사체로 하는 디테일까지. 이 조각상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디까지 실제인지 잘 모를 정도로 공간 인테리어 디테일이 견고하고 영상은 엄청 선명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악명 높았던 헤로우 남매와 몇몇의 죽음을 먹는 자들의 지명 수배지가 걸려있는 창구를 지나 통로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대기 통로 곳곳에 계속 보이는 타임터널은 어트랙션의 핵심 오브제. 그 이유는 엄브리지가 미스터리 도서의 고장난 타임터널을 수리해서 볼드모트가 지배하던 대로 시간을 돌리려는 계획을 짰기 때문이죠. 머글이 사는 지상 및 지하에 아주 깊고 복잡하게 구성된 마법부 전체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기가 길다 보니 안으로 들어갈수록 볼거리가 다채로워져요. 전 마법부 장관 코넬리어스 퍼지도 보이고 마법부 총리가 된 킹슬리도 볼 수 있어요.
보랏빛 벽돌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들어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더 나왔어요. The ministry has forbidden jinxes, hexes, or curses at the trial. 슬슬 벽돌이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니 주인공이 나오실 것 같죠? 박스에 담긴 소품들로부터 핑크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녀가 느껴집니다. 정리 중인 엄브리지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와, 사무실에 있던 움직이는 고양이 액자도 구현해놨네요. 다른 줄 알았지. 머리 없지. 더 기다려야 돼요. 해리포터 마법부 전투는 익스프레스 패스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가 서 있는 기본 줄과 그 옆에는 싱글라이더 줄 이렇게만 있는데 앞으로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 계속 체크는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도 탑승 주의사항 안내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니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마법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투를 한다니 재미없을 수가 없겠죠? All the way down on that wall. All the way down on that wall, my friend. 여기다.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안전벨트가 안 돼서 해결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됐더니 약간 설렘보다는 좀 김이 빠진 분위기로 술렁거렸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잘 출발한 선발대 엘리베이터를 내어서 저희도 탔는데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국 이 상태로 5분 정도 멈춰 있었어요. Thanks you for your cooperation. 사실 저희가 탈 때는 엘리베이터 문 한쪽이 열리지 않아서 더 불안해진 상태로 시작했는데 결국 멈춤 이슈가 발생했어요. 무대와 영상의 조합이 너무나 완벽했는데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았네요. 차마 100분을 또 기다리기는 힘들어서 아쉽지만 나가기로 했어요. 멈춘 것과는 별개로 5가지 색상의 마법부 상징 타일을 12만 5천 개나 사용해서 재현해낸 마법부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감동은 확실히 있었어요. 에픽 유니버스를 또 와야 하는 이유를 줘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탄 분들은 어떠셨나요? 후기 기다려요. 역시나 출근은 구찌샵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어트랙션의 핵심인 타임터너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어요. 15달러에서 20달러 선의 마법부 관련 굿즈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고민했던 영롱한 타임터너 오너먼트예요. 가격은 30달러로 개인적으로 전 이 굿즈가 제일 예뻤어요. 이렇게 돌리면 모래시계도 잘 돌아가고 진짜 퀄리티가 좋은데 앞으로 일정이 5일이나 더 남아서 자제하게 됐어요. 오후 6시 30분 결국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칠 기미가 안 보여서 우비 입고 이동하는 사람들과 실내에서 어느 정도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3-40분 내리다가 서서히 잦아들리긴 하니까 참고해서 계획해보세요. 자, 이렇게 에픽의 총 11개 어트랙션 중에서 목표로 했던 6개를 모두 탔어요. 이때가 저녁 8시로 폐장까지 2시간 정도 남아서 2-3개 정도는 더 탈 수 있을 정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재밌어서 충격적이었던 프랑켄슈타인과 아까 타지 않고 패스했었던 마리오 카트까지 2개 더 탔어요. 밤이 되니 모든 포털에 빛이 들어오고 중앙 심볼들이 회전해서 낮보다 더 예뻤어요. 밤에 보는 에픽 유니버스 전경은 낮과 다르게 반짝반짝 빛나며 생동감이 넘치니까 한번 쭉 돌아보고 나가는 것도 좋아요.
유니버셜에도 파워밴드 미니게임으로 열쇠 3개를 모으면 마우저 주니어와 대결할 수 있는 히든 스테이지도 똑같이 있으니 에픽 유니버스만의 새로운 어트랙션을 모두 다 타고서 한번 해보세요. 와,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계속 달렸더니 체력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드래곤 길들이기 랜드에 불 켜진 모습도 보러 갔다가 우리의 혼을 빼놨던 스타더스트 레이서의 빛나는 모습도 봤네요. 폐장 시간까지 꽉 채워서 즐긴 에픽 유니버스 파크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밤에 보니까 더 신비롭고 예쁜 에픽 유니버스 메인 포털 게이트.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 벌써 또 가고 싶어졌어요. 또 만나 에픽 유니버스. 리조트 숙박이 아닌 저희는 우버와 택시 픽업존으로 이동했어요. 리조트 셔틀버스는 정류장 쪽으로 가면 되고 우버 픽업존은 에픽에 도착했을 때 내린 곳과 동일해요. 우버 픽업존 주소도 참고해보세요. 싹 씻고 다음날을 위해 휴족 시간이라도 붙여봐요. 비도 맞고 몸도 피곤해서 그런지 뜨거운 국물이 땡겨서 늦게까지 영업하는 쌀국수 한 그릇 먹고 하루를 끝내봅니다. 현지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올랜도 방문 추천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2월, 3월이 방문하기 제일 좋은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탔던 7개의 어트랙션 추천 순위도 정리해봤습니다. 어트랙션의 재미와 입장부터 퇴장까지 관람객에게 주는 모든 경험을 통틀어봤을 때 7위는 늑대인간의 저주입니다. 스피냥 롤러코스터는 재미있었지만 길이가 짧고 무엇보다 늑대인간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6위는 마리오 카트. 세 번째 타보는데도 여전히 게임 기록은 높지 않았지만 역시 잘 만든 어트랙션은 오래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5위는 스타더스트 레이서. 레일이 정말 길고 스릴 넘치는 구조라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그만큼 잘 만든 롤러코스터였어요. 4위는 마인카트 매드니스. 동키콩 게임처럼 끊어진 레일을 점프해서 넘어가는 느낌을 구현한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재미와 스릴 모두 잡은 어트랙션이었네요. 3위는 해리포터와 마법부 전투. 해리포터 덕후라면 메트로플로를 이용해서 마법부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이미 감동 먹고 시작해요. 다만 연달아 2번이나 멈춰서 온전히 즐기지 못해 아쉬움이 크게 남았네요. 다시 타러 가야겠어요. 2위는 히컵 윙 글라이더. 드래곤 길들이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롤러코스터 자체만으로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레일 구성이 독특했고 중간에 포인트가 있으니 내용을 보지 않고 타면 더 재밌을 거예요. 1위는 몬스터 언체인드 프랑켄슈타인 실험. 다양한 캐릭터의 애니메트로니스 로봇과 공간 구성 소품들 그리고 선명한 영상이 함께 만들어낸 최고 하이테크 어트랙션이었어요.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꼭 타보세요.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과 보고 즐길 다양한 체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에픽 유니버스. 5개의 랜드를 넘나들며 마법 같은 멋진 하루를 보냈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즐거움과 꿀팁을 가득 챙기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나머지 5일 동안 다녀온 파크 후기로 찾아올게요.